안녕하세요. 게으른 장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색무늬 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래스카 스웨터를 뜨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 정도까지 뜬 상태고요. 이 스웨터는 몸통과 소매 아랫부분에서만 무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막 배색 무늬를 시작하고 있어요. 보시면 조금씩 색깔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배색 무늬를 넣고 있는데 배색 무늬를 넣을 때 실을 잡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배색 뜨기를 할 때 처음에 정해야 할 것은 이게 뒤를 보시면 실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실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실을 위쪽으로 가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두 개의 실 중에서 저는 지금 이 밝은색 실이 어두운 색 실 위로 가게끔 잡아서 뜨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양손으로 뜨기 때문에 오른손에 실을 쥐고 왼손에도 실을 쥐고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오른손에 쥔 실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지금 저는 바탕실을 오른손에 쥐고 배색하는 이 실을 왼손에 쥐고 뜨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뜨개를 배울 때 배색에 대한 부분을 배웠을 때는 바탕실을 왼손에 가게 이렇게 바탕실을 왼손에 쥐고 배색실을 오른손에 쥐고 뜨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배색실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 옷을 뜨면서 도안을 봤는데 이 도안에서는 이렇게 메인 실을 오른손에 쥐고 배색실을 왼손에 쥐고 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이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거에 따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방향이 중요한 걸까 너무 궁금해져서 해외 블로그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왼손에 쥐는 실이,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실이죠. 이 실이 좀 더 위로 올라오는 듯한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팝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뭔가 돋보이고 싶은 색깔은 왼손에 쥐고 떠야 이렇게 색이 좀 더 겉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좀 드러나는 튀어나오듯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니팅을 해봤어요. 진짜로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한번 샘플 스와치를 한번 떠봤어요. 화면에 잘 차이가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아래쪽 부분은 바탕실을 왼손에 쥐고 배색실을 오른손에 쥐고 뜬 거예요. 그래서 배색실이 위로 올라가게끔 뜬 부분이고요. 이 위쪽 절반을 나눴을 때 이 위쪽은 배색실을 왼손에 쥐고 바탕실을 오른손에 쥐고 뜬 거예요. 그래서 바탕실이 위로 올라가게끔 했던 방식이에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거나 이렇게 같은 무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위에 있는 게 좀 더 파란색 부분이 좀 더 코가 커 보이는 듯한 효과가 있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아마 어떤 컬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무늬 부분에서 어떤 색이 좀 더 잘 드러났으면 좋겠는지 그런 걸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실의 위치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도안에서도 작가님이 배색실을 왼손에 쥐고 바탕실은 오른손에 쥐고 뜨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배색실을 왼손에 쥐는 방식으로 그렇게 뜨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배색을 양손뜨개로 진행을 할 거라서 양손뜨개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배색 실을 왼손에 컨티넨탈 하듯이 실을 쥐고요. 그리고 바탕실을 오른손에 플리킹 하듯이 쥐시면 돼요. 플리킹 하는 법을 잘 모른다 하시면 제가 아이 부분에 설명했던 영상을 추가해 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배색을 할 때 정해야 할 것은 어떤 색 실을 위로 가게 둘 것인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바탕실이 위로 가게 뜰 거고 그래서 오른손에 바탕실을 쥐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뜨개를 하시면 돼요. 뜨개를 하시면 되는데 배색 뜨개를 할 때 이렇게 메리아스 무늬가 진행이 되다가 배색 무늬가 중간부터 들어가는 경우에는 배색 무늬를 뜨는 부분의 코가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니팅을 해보시고 나는 배색하는 부분과 메리아스 뜨기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 하시면 그냥 같은 바늘로 떠주시면 되고요. 혹시 나는 좀 코가 작아져서 편물 이렇게 쪼그라드는 현상이 있다 하신다면 바늘 사이즈를 하나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 같은 사이즈 바늘로 배색을 뜨다가 몇 단 뜨다가 보니까 좀 많이 좁아지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부분을 다시 풀고 한 사이즈 키워서 배색을 다시 뜨고 있어요. 원래 메리아스 무늬는 3.75mm 바늘을 사용해서 떴고요. 여기서 이제 배색하는 부분 들어갈 때 3mm 바늘로 바꿔서 뜨고 있어요. 아직은 몇 단 뜨지 않아서 제대로 코가 잘 떠지고 있는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한번 쭉 떠보면 나중에 차이가 좀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바탕색 실로, 밝은색 실로 쭉 뜨다가 이제 배색 실을 쓸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실을 감고 빼기 전에 최대한 코드를 이렇게 평평해지게 뒤로 쭉 한번 밀어주세요. 밀고 그 다음에 코를 감아서 빼기가 조금 어렵고 빡빡할 정도로 당겨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들이 엄청 당겨져서 이 배색한 부분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또 제가 실을 바꿔줄 때가 되었는데요. 실을 그냥 바로 감지 마시고 최대한 벌려준 다음에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빼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쫀쫀해지는 현상이 좀 덜 하게 돼요. 이게 아무래도 뒤에 실들이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코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실을 뜨게 되면 이게 엄청 당겨진 상태로 뜨개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옷을 입을 때도 이게 코들이 모여있는 상태로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옷이 배색한 부분에서 확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을 바꿔줄 때마다 최대한 당겨준 다음에 뜨는 걸 잊지 마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컬러가 들어간 부분이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이럴 때는 뒷실도 엄청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걸어주는 방식을 사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5코마다 한 번씩 걸어주거든요. 걸어주실 때는 그냥 뜨지 마시고 실을 왼손에 쥐고 있는 배색 실을 코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감고 얘를 다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뜨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 실이 한 코가 걸려있는 상태가 돼요. 몇 코 더 떠볼게요. 이렇게 뜨다 보면 실이 중간에 쭉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코를 한 번씩 잡아줘야 나중에 코가 너무 늘어져서 옷을 입고 벗고 할 때 걸리는 게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지게끔 뜨게 되면 당겨지는 게 더 심하겠죠. 늘어짐도 심해지고 코가 당겨지는 현상도 심해져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코를 걸어주면서 뜨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한 색깔의 실이 5코 이상을 뜰 때 이렇게 코를 걸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5코마다 저는 걸어주면서 뜨고 있어요. 보통 5코에 한 번 정도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디자인마다, 도안마다 설명이 좀 다를 수 있어서 도안에 나와 있는 설명을 먼저 보시고 별다른 설명이 없으시다면 5코에 한 번 정도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계속 뜨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바꿔줄 때 쭉 코드를 뒤로 당기고 빡빡할 정도로 당겨준 다음에 떠주시고요. 다음 코 바꿀 때도, 실 바꿀 때도 뒤로 쭉 당겨준 다음에 걸어서 빼주시고 5코마다 뒷실을 다른 색 실을 걸어준 상태로 떠주세요. 이렇게 실을 바늘 앞으로 가져왔다가 감고 다시 뒤로 걸어주시면 돼요. 사실 이 도안에서의 배색 무늬는 한 24코 정도를 한 무늬로 뜨게 돼요. 그래서 간격이 좀 멀어가지고 마커를 다 표시하고 뜨게끔 작가님이 도안에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커를 한 무늬마다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주고 뜨고 있는데 혹시 무늬가 되게 촘촘한 무늬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무늬들 한 4-5코마다 반복되고 막 이런 자잘한 무늬들인 경우에는 굳이 마커를 끼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배색 무늬를 뜨면서 느꼈던 건데 코를 계속 뒤로 이렇게 열심히 밀어줘야 하고 이게 뜨는 습관이 혹시 모아지고 뜨시는 분들이시라면 뒷실이 너무 당겨져서 나중에 이게 안 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펴주면서 떠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을 좀 이 편물 사이즈에 맞춰서 쓰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거보다 더 짧은 케이블로 뜨는 걸 좋아해서 저는 엄청 모아주고 뜨는 편이어가지고 좀 편물보다 케이블을 짧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뜰 때는 짧은 케이블로 썼었는데 그래서 더 많이 당겨지는 것 같기도 해서 바늘을 한 호스 키워주면서 케이블도 좀 길게 다시 연결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더 뜨기 편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이렇게 뒤로 당겨줘야 하니까 처음부터 큰 케이블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추가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떴죠. 무늬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바늘로 떴을 때 메리아스틱이랑 같은 바늘 사이즈로 떴을 때는 여기가 엄청 좁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바늘 사이즈 키우고 나서는 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 사이즈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옷도 많이 줄지 않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잡고 있는 코는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지 중간에 어떻게 걸어줘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배색실이 길게 떠줄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간에 한번 이 바탕실을 오른손에 쥐고 있는 바탕실을 걸어줘야 하는데 이건 실을 얘를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실을 먼저 코를 원래 뜨는 방법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시고, 그리고 원래 떠야 하는 실을 같이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실을 다시 한번 돌렸던 방향 반대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실이 걸려있는 상태로 원래 떠야 하는 코만 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제가 한 줄 무늬를 하나 더 뜨면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배색 실을 7번 떠줄 차례라서 4번째 코에서 저는 걸어줄 거예요. 걸어줄 때는 바늘을 찔러 넣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쥐고 있는 실을 먼저 감아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실도 감아주신 다음에, 그리고 얘를 오른쪽에 있는 실을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감아줬던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실은 이렇게 한 코는 자연스럽게 떠지고 뒤에 실도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배색실을 한번 중간에 걸어줄 때와 바탕실을 걸어줄 때 방법이 약간 달라서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주면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뜨다 보면 이 중간에 걸어주기 위해서 감는 게 좀 익숙해져요. 좀 익숙해지면 별로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막 뜰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걸어줘야 하는지 그런 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능숙해지실 거예요. 뒷면은 이런 식으로 실이 계속 늘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배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가로로 페어아일 형태로 무늬가 들어가게 되면 옷의 옷감이 좀 더 도톰해져요. 메리아스뜨기 부분은 한 겹으로만 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배색 무늬 부분에서는 뒤에 이렇게 실이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메리아스단보다 좀 더 도톰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페어아일, 이런 배색 무늬로 뜬 옷들은 일반 옷보다 좀 더 도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3.5에서 3mm 정도 바늘로 옷을 뜨면 약간 많이 두껍지 않은 이런 편물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전체를 페어아일로 뜬다? 그러면 훨씬 더 두꺼운 옷이 되는, 그래서 겨울에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실은 더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도 겨울에 따뜻한 옷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다음에는 전체를 배색 무늬로 뜨는 옷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작은 무늬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익숙해지면 전체 배색 무늬에도 도전해볼 계획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배색 무늬 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 좀 더 열심히 쭉 떠온 다음에 좀 더 진도가 나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